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연체금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이제 장기요양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에 해당하는 체납금액의 1천의 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단이 이제 이러한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제53조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해당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1항 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제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에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2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보험료라든가 보험급여 체납 기간 중에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 외에 이제 이러한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할수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금에 관한 규정은 이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료에 관한 연체금과 또 이제 보험료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해서 보험급여에 대해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발생금에 하는 연체금에 대한 규정, 또 기타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발생하는 체납금액에 대한 연체금에 대한 연체금을 가산하는 규정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공단이 속임수라든가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 그 장기요양급여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전부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체금에 관한 규정은 이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이렇게 연체금이 발생을 하고, 연체금의 금액이 1천분의 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금의 상한이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하는 경우와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되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이제 공단은 이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든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이제 2명 이상일 경우에 연대 납부를 지도록 하고 있었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제 직장 가입자가 납부를 한다든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지역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해서 납부한다라는 규정, 부족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제2차의 납부 의무가 있는 양수인 등, 또 이제 사용자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의 거짓 신고를 해서 발생하게 되는 가상금이라든가, 또 이제 제조업자 등의 금지 행위, 또 이제 보험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준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또 이제 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독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단에서 발생해서 이제 징수할 금액이 있다면 기한을 정해서 독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라든가 지역 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라든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지의 효력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정하고 있었죠. 따라서 독촉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기한을 정해서 독촉을 할 수가 있고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에게 한 독촉이라든가 이러한 효력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공단에서 징수해야 될 이러한 금액들이 독촉을 정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둠으로써 기한을 정해서 독촉하는 경우에 독촉장 발부의 납부기한은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공단이 각종 징수할 금액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서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에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의 장기 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망은 이러한 이제 기한을 정해서 독촉을 하였으나 그러한 기한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면 결국은 이제 국세 징수법에 근거해서 강제 징수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이행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정해서 독촉을 해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보험료가 그래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이제 강제 징수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82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 제4항은 공단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강제 징수 절차를 행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이제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장기 요양 보험료 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14조에 따른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보서를 발송을 해야지만이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이러한 이제 절차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인의 해산 등 긴급히 체납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도 이제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항은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이제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서 긴급 체납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통보서 발송을 생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은 이제 이러한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압류한 재산이 있게 된다면 공매에 대해서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압류한 재산을 이제 매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압류한 재산을 매매하는 절차를 공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각은 매매하는 절차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을 의뢰한 것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압류한 자산의 공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공매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 등의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목적비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